안녕하세요. 행공신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사회 뒤집기 기본편 언제 보면 좋을까입니다. 초등사회 대비 전집 중에 하나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초등과학 뒤집기 기본편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어요. 네. 근데 그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어, 사회 뒤집기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달라는 분들이 꽤 있으셔가지고, 네, 이번에는 사회 뒤집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 담겨 있는 내용은요. 일단 사회 뒤집기 기본편의 구성과 장점 담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게 책 고르는 기준이에요. 네,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 뒤집기 기본편 내용 살펴보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회 뒤집기 기본편은 언제 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구성과 장점을 보면요. 정확한 이름은 선생님도 놀란 사회 뒤집기입니다. 그리고 본고는 40권이고요. 그리고 문고판스러워요.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네, 2학년, 3학년 정도. 문학 기준으로 하면 이제 저학년 문고판, 네, 그런 정도의 글, 글자 크기, 글량, 네, 그 정도입니다. 네, 본문 기준으로요. 네, 그리고 통합사회 대비할 수 있는 첫 시리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합사회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사회는 영역이 되게 넓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철학, 지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 자체가 굉장히 넓은데 각 영역들이 이렇게 똑똑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좀 연관성이 좀 깊어요. 네, 그래서 통합적으로 책을 읽으면은 이해하면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할 수 있는 첫 시리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사회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학습 효과도 있으면서 재미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토리텔링 방식이라는 얘기를 비문학 책에서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좀 우리가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스토리텔링 방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야기 딱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고, 왜냐하면 책마다 그 완성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사전적으로 뭐 정의를 해놓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은 이야기 느낌이 딱 나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야기는 약간 문학적이죠. 뭐 전래라든지 명작 이런 이야기 생각이 딱 나는데, 근데 그 이야기가 그냥 말하듯이 뭐 예를 들면은 학교에 갔습니다. 네, 이런 게 아니라 학교에 갔고요. 네. 이렇게 그냥 이야기했듯이 했다고 해서 문학스럽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등장인물이 있고 캐릭터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위기절정 결말. 이 구성이 탄탄해야죠. 네, 그래야지 이제 진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스토리텔링 방식이라고 하는 책들이 그 정도 또는 그에 근접한, 네, 그런 이야기 구조인지 아니면 그냥 글 방식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건지 그거를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글 방식만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냥 또 다른 설명문이거든요. 그냥 말하듯이 하는 설명문.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건 각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가 158개가 있대요.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그 과학 뒤집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책은 혼자 읽고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책이에요. 그래서 책에 있는 본문이나 글 뭐 어쨌든 책 속에 있는 글을 읽었는데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강의를 들어서 그 이해가 돼요. 또 책을 봤는데 내가 이해가 잘 안 돼. 또 강의를 들어갖고 또 이해가 돼요. 그냥 강의를 듣죠. 뭐하러 책을 봅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독서 효과도 없어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아이들이 왜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지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꼭 한번 보세요. 뇌 발달에 얼마나 좋은지. 근데 뇌 발달에도 효과가 있으려면은 자기가 혼자 읽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가 있다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어쨌든 책은 제일 중요한 거는 혼자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그 구성과 장점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꼭 사회 뒤집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책을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왜 사회책을 읽어야 되는지. 네, 이 부분을 잘 만족시켜주는 책이 좋은 책입니다. 자, 일단 왜 사회책을 읽어야 되냐면 백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그건 저 뒤쪽입니다. 훨씬 중요한 게 내가 살아갈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네, 그래서 음, 예를 들면 경제 모르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지금은요. 네, 그 다음에 정치도 모르면 안 되죠.
당연하죠. 그리고 문화 되게 중요합니다. 세대 간 갈등 세대 차이 근데 문화 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갈등도 줄일 수가 있고 네, 불필요한 오해나 네, 충돌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이제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야지 잘 살 수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잘 살려면은 내가 살아갈 공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살아갈 공간 중에 사회 영역에 해당하는 공간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거죠. 네, 뭐 수업을 듣는 것도 있고 뭐 경험이라는 방법도 있긴 한데 네, 책만큼 또 좋은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사회책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잘 이해시켜주는 책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걸 이해시켜줄 때 재미가 있어야 돼요. 네, 이 공부 아니잖아요, 책은.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해됐는데 재미도 있고, 네, 그런 책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이제 비문학 독해 능력 훈련에도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국어의 절반이 비문학이고 그 국어 비문학의 상당 부분이 또 사회 영역의 지문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국어 비문학 독해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사회 과목에도 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경 지식 습득의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왜 읽어야 되는지의 이유를 잘 충족시켜주는 책, 그 책을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사회 뒤집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 초점은 뭐냐면은 이 사회 뒤집기가 좋냐, 나쁘냐, 네, 이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책이다. 그래서 이때 읽는 것이 좋다. 요게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펴본 거예요. 우선 이제 영역별로 쭉 봤어요. 봤더니 이제 제가 이제 교과서, 사회 교과서랑 비교해 봤거든요. 그리고 어, 이 사회 뒤집기는 초등학교 대비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사회 과목은 3학년 때 시작이 돼요. 그래서 3학년과의 이제 연계성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리 세계 영역의 9권 중에는 4권 정도가, 그다음에 정치 7권은 3학년은 해당이 거의 안 돼요. 그리고 사회문화 전통 영역에서는 9권 중에 7권이, 그리고 경제 기타 영역에서는 7권 중에 1권, 그다음에 한국사 영역에서는 또 1권. 그래서 총 40권 중에 한 13권 정도만 초등학교 3학년하고 좀 연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세계 문화 이거는 3학년 때 거의 안 나오죠. 지방자치, 신문과 방송, 세금과 복지, 그다음에 역사에서 고려시대 이런 것도 3학년 때 안 나오거든요. 4학년까지 확장을 시켜보면은 그래도 일단 그 정치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제라든지 한국사 이런 것들은 다 뭐 일부분은 4학년에 나오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제대로 충분히 많이는 다 5학년, 6학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4학년까지 확장해서 3, 4학년 사회 교과 연계랑 비교해 보더라도 네, 한 절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정도가 이제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막 키워드를 막 연결시키고 하면은 더 있겠죠. 근데 그 연계된다는 의미는 네, 이 책을 읽으면은 3, 4학년 사회가 좀 어느 정도 뭐 예습이 된다든지, 네, 뭐 사전 뭐 배경 지식이 좀 충분히 쌓인다든지 이런 의미까지 가야지 되잖아요. 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많게는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나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 과학책 볼 때 초등 과학은 3학년 때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근데 6살, 7살 때 과학책을 막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계가 안 되면은 나빠요. 네, 이렇게 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면 6살, 7살 아이들이 보는 과학책은 그 6살, 7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책이죠. 자, 그러면 사회 뒤집기도 연계는 좀 덜 되더라도 저 위에 5, 6학년에서 나오는 뭐 정치라든지 경제 이런 것들이 3, 4학년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다면 네, 그러면 또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역시나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학 뒤집기에서도 글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왜? 글책이니까. 자, 그러면 사회 뒤집기에서 이제 사회 정보가 있는 텍스트를 살펴봤습니다. 사회 정보는 본문에도 있고 본문 옆에 있는 뭐 박스라든지 별도 페이지에도 사회 정보가 있어요. 근데 본문보다는 별도 박스나 별도 페이지에 사회 정보가 더 많아요. 네, 더 많은데 어쨌든 두 개 다 읽어내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본문에 있는 사회 정보 텍스트를 한번 쭉 먼저 살펴봤어요. 그 중에 한 사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산지촌에선 이러한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일을 주로 해. 목재나 산나무를 얻거나 버섯을 재배하는 임업도 많이 하고 소, 돼지 등의 가축을 기르는 축산업도 발달했지. 이 밖에 땅속에서 철이나 금 등을 캐는 광업이나 산에 놀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관광업도 발달돼 있지. 자, 이게 본문이고요. 자, 이번에는 3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의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산이 많은 고장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산비탈에 밭을 만들어 채소를 재배하거나 논을 만들어 벼를 재배하기도 합니다. 또한 목장에서 소를 키우기도 하고 버섯을 기르기도 합니다. 또 눈이 많이 내리는 곳에서는 산비탈을 이용해 스키장을 만들고 그 주변에서 식당이나 숙박 시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네. 어떠세요? 저는 음, 사회뒤집기 본문에 있는 사회정보 텍스트랑 교과서 3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랑 비교했을 때 저는 난이도가 비슷하게 보입니다. 별 차이가 없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텍스트만 놓고 보면 3학년 2학기 정도? 네, 근데 사회 교과서는 수업용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자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텍스트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아이들의 이해도를 더 높여주시는 거죠. 네, 그럼 그에 반해서는 책은 수업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직접 읽고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서보다 텍스트가 더 쉬워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3학년 대상으로 한다면 그리고 더 자세해야 되고 그냥 읽어도 수업 필요 없이 그냥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네, 일단 본문 텍스트는 네,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3학년 아이들한테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보조 있죠. 별도 부분. 네, 그래서 이제 그 본문 옆에 있는 박스에 있는 사회 정보 텍스트를 한번 봤어요. 자, 사회 뒤집기의 사회 정보 중에 박스에 있는 겁니다. 자, 등고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땅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선이에요. 바다의 표면을 기준으로 높이가 같은 곳을 선으로 연결해서 그려요. 등고선의 간격이 촘촘할수록 경사가 급한 곳이고 간격이 넓으면 경사가 완만한 곳이에요. 물론 등고선에 대해서는 요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뒤로 가면은 이제 한 페이지 정도의 이제 그림도 있고 좀 더 설명이 돼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같이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보시는 요 텍스트와 제가 이제 추가로 봤다는 그 한 페이지짜리 정보를 다 합쳐서 보더라도 3학년이 소화하기에는 저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언제 보면 좋을까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건 글책입니다. 그리고 사회 글책이에요. 그래서 사회 정보가 있는 글을 읽어내야 돼요. 근데 그게 본문에도 있고 주변 자료에도 있어요. 그러면은 본문에 있는 사회 정보와 주변 자료에 있는 사회 정보 텍스트를 아이가 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혼자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제대로 읽는 게 되거든요. 자,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독서력 상응 수준의 아이들이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는 난이도가 높아 보여요.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사회. 네, 사회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근데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추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3학년 딱 올라가는 순간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네, 굉장히 광범위한데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쉽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3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회 뒤집기는 텍스트 난이도도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텍스트 난이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5, 6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더 소화하기 어렵겠죠. 네, 그러면 3학년 연계되는 책 권수도 이제 적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이트 집기 언제 보면 좋아요? 그러면은 저라면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비문학 독해 능력이 좀 좋은 아이들 그러면서 사회에도 관심이 좀 있는 아이들 요 정도 돼야지 네, 책을 좀 무난하게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절반 이상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요건 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내 아이니까 제가 정리한 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 아이는 어떤지를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유치, 초등 추천 도서 목록표라는 게 있어요. 그 전집은 아니고 단행본 시리즈물들 중에 제가 이제 많이 좀 본 다음에 괜찮은 것들을 골라서 이제 좀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시기별, 영역별로. 네. 그럼 그 단행본 출판사들이 저한테 요청을 했냐? 아닙니다. 네, 그 출판사들은 제가 이렇게 한 거 몰라요. 네. 뭐, 전 그러든지 말든지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유치, 초등 독서 큰 그림 그리기 영상이 있어요. 네,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그리고 12가지 주제 강의 중에 독서 고수, 국어 고수편 강의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사회 뒤집기 기본편 언제 보면 좋을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